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 1.42% 상승을 하면서 3013포인트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92% 하락을 하면서 103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좀 명암이 갈렸던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급등 그리고 현대차 셀트리온, 포스코, 네이버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일부 바이오 관련주들은 좀 버텨줬지만 그동안 많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들의 하락으로 1% 하락을 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제 순환매 움직임인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마이크론의 급등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신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의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이자 시장은 좀 급격하게 달아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도 5.2%대 상승을 보였어요. 엄청난 갭을 동반했고요. 갭 상승 이후에 장대 양봉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7%대 강세를 보였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갭 상승으로 기존의 고점을 돌파했고요. 그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11만 9,50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램 가격에 대해서 그동안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SK하이닉스를 보더라도 10월 13일부터는 바닥을 찍고 반전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제는 디램 가격의 회복 국면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신설공장 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거다. 그런 기대감도 반도체 관련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5%대 강세를 보였던 게 지난 1월 8일 날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7%대 강세를 보인 게 지난 2월 25일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9%대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 쪽 과연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시장을 주도할지 여부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자동차 관련주들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어요. 현대차가 4%대 상승을 하면서 21만 8,500원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현대차는 407만 대 정도를 판매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올해 대비 한 4% 정도 증가할 것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295만 대 정도 판매를 하면서 전년도 대비 2.9% 정도 판매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 탑픽으로 계속 기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제네시스라던가 또 새로운 픽업 트럭이라던가 다양한 신차 모멘텀이 현대차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조정시마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신흥국 공장에서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했다면은 지금부터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자동차 관련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났어요. 경기도 고양의 현대모터스
현대모터 스튜디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약 4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 계획은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현대차와 기아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부품주 쪽도 뭐 당연히 봐야 되겠죠. 현대모비스도 4.2% 상승을 보이면서 248,000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이제 바닥권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현대글로비스 지난주에 뭔가 반짝 움직임을 보였지만 또 제자리로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금요일과 월요일 또다시 장대 양봉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죠.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그래서 이런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삼성전기 장중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4.31%까지 상승을 하면서 18만 1,5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골이 조금 달았어요.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뭐 이틀 동안의 상승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윗골이 좀 달았는데 내년도에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 행진을 지속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리고 MLCC의 업황이 내년도에 다시 한번 회복 사이클이 시작될 걸로 전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뭔가 사실 오늘의 움직임은 좀 단기 조정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지만 조정을 보인다면은 또다시 17만원 정도 그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판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어요. 아세아제지라던가 뭐 삼보판지 이런 기업들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아세아제지 7.37% 상승을 하면서 5만 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골판지 산업 호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그게 좀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오늘 KTB 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판지 같은 경우도 뭐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주가는 5월 달을 고점으로 해서 좀 장기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회복하는 거는 또 금방이에요. 회복하는데 2주도 안 걸립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저점에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결국 뭐 만약에 7월달, 8월달에 매수를 했다가 물렸던 분들이라도 거의 또 회복을 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말 본인들이 매수하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손절보다는 좀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 최근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이렇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 종목이 과연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실적 피크아웃이 지났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그리고 나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은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보면요. 지난 목요일날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요.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 작년 11월 달부터의 움직임을 보세요. 작년 11월부터 쭉 올해 1월 11일까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어요. 21선 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시작이죠. 오늘이 이제 21선 다시 또 안착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21선 한번 안착 시도를 했었고 대밀렸고 쌍바닥을 만들고 또다시 21선 안착을 오늘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이 시작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3100선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거기서 또 방향성을 한 번 더 탐색하겠지만 뭐 시장이 좀 문제가 없다면은 그래도 연말 산타 랠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까지도 가져봅니다. 우선은 뭐 3100선까지 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내일도 선곡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